보험 영상을 시청하는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시모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후유장애입니다. 장애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이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이 고정된 상태를 우리는 장애라고 합니다. 산재법상 재해자가 장애 승인이 되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장애인 등록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의 신체 부위는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13가지로 나눕니다. 신체 부위별 장애 분류표를 보시면요. 실명이 되면 장애는 100%, 한쪽 눈 실명은 50%, 교정 시력에 따라 장애가 좀 다르고요. 귀 양쪽 청력 상실은 80%, 한쪽만 상실은 45%로 그 외의 장애 분류표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 직접 따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 한번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신체에 2개씩 있는 것은 과연 하나로 볼까요? 아니면 둘로 볼까요? 정답은 모두 각각 하나씩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와 장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거나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와 장애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정하고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적용 기준은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해는 보험약관상의 장애 분류표를 적용하고요. 분류 기준으로는 중증 1에서 3급부터 경증 4에서 6급으로 나누고요. 장해는 장애 지급률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됩니다. 장애 진단은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장해 진단은 의사가 판정한 장애 지급률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판단은 장애는 연구관리공단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장애 등급을 판단하게 되고요. 장해는 보험회사가 장애 지급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와 장해 사이의 판정 차이를 예시를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장애 진단 쪽에서는 좋은 눈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은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하는데요. 반면 장해는 한눈의 교정 시력이 0.2 이하로 될 때는 5%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할 때마다 장애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 측망증에서는 구분 각도가 40도 이상일 때 경증 장애로 판단하고요. 구분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장해로 판단되고 30% 진단을 장애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장은 만성 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을 받으면 중증 장애로 판단하게 되고요. 장해는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장애 75%를 인정받게 됩니다. 어떠세요? 장애와 장해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젠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후유장애 약관 지급 사유를 보시게 되면요. 충분한 치료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고전된 상태일 경우 장애 지급률로 지급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에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된 이후 보장기간 내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는 악화된 장애 기준으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지급 사유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동일 사고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지급하게 되고요. 다른 후유장애 이외 발생 시에는 다른 사고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각각 장애율을 지급하고 후유장애 지급받은 동일 부위 과중 시에는 다른 사고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드리시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 발생 시입니다. 예시로는 화재로 같은 사고로 팔 절단 장애 60%와 팔 화상 10%의 장애, 그럼 같은 부위에 2가지 후유장애가 발생하셨습니다. 이땐 2가지 장애 중 팔 절단이 큰 장애율이기 때문에 60%의 장애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고, 다른 부위 장애 화재 사고로는 화재로 같은 사고가 났지만 팔 장애 30%와 다리 장애 30%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른 부위 장애이기 때문에 두 팔과 다리의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율 60% 장애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고, 같은 부위 장애 시에는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 20%를 이미 지급받은 후에 등산을 통해 낙상사고로 똑같이 왼쪽 발목 30% 장애 시에는 발목의 20% 지급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부위 추가로 높은 장애 30%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20%를 제외한 10% 장애 진단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고, 다른 부위 장애 시에는 교통사고로 다리 장애 20%, 낙상사고로 팔 장애 30%, 장애 시 각각 다리 20%와 팔 30%를 인정받기 때문에 따로 장애 진단금 20%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시를 들려드리니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럼 장애라고 과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할까요? 금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장애 사실을 해당 사항에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니시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혹여나 장애를 고지하여 상해담보 제한이나 부담보의 불이익을 받는 고객님이 계신지 여러분들 주변에 확인하셔서 불리한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의하시고 고객님이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게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 진단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 진단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AMA 장애 평가 방식과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AMA 장애 평가 방식은 신체 부위를 13가지로 구분해서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를 100분율로 종합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맥브라이드는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를 하여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두 방식은 어떤 사고를 당했느냐에 따라 검사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AMA 장애평가 방식은 개인보험 청구를 하실 때 질병, 상해 휴유장애 장애율을 계산하여 직업, 연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체의 장애 상태로만 계산하여 정해지는 장애율입니다. 그래서 상해 질병 후유장애를 청구할 때 진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교통사고, 산재 등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해자가 있는 배상 책임 보험까지 계산하여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직업을 고려하여 노동 능력 상실률까지 계산하여 장애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가치까지 계산해 주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고려된 방식입니다. 각 상황에 맞춰 검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오늘의 교육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의 신체 부위는 크게 1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개씩 있는 신체 부위는 하나하나 따로 장애율을 인정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동시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 부위 따라 합산, 차액, 더 큰 장애로 지급하는 3가지 유형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장애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휴유장애 진단 방식은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상 65 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